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저번 작년 9월 모평 해설 강의 마지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기하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따로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어서 이렇게 따로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이제 뭐 동점이 두 개인 케이스인 거고, 그래서 이제 좀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한 풀이가 가능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하 선택자분들이 되게 탐구하실 포인트가 많은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문제의 완성도와 별개로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또 따로 제작하게 된 좀 진짜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따로 해설을 찍지 않더라도 이제 이런 평가원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구글에 검색하면은 보통 그 EBSI에서 나온 해설지를 통해서 보통 학생들이 참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해설지가 제가 확인을 해봤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처럼 이런 식으로 뭐 해설이나 어떤 수학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은 당연히 본인이 먼저 풀어보시겠지만 다들 다른 분들의 해설지나 뭐 그런 거를 다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뭐 전부는 확인 안 하겠지만 혹시나 도움이 될까, 아니면 뭐 좋은 풀이가 있나, 그런 소개할 만한 것들이 있나, 그런 걸 다 확인을 하실 텐데 이 EBSI 문제 같은 경우, 이 해설지 같은 경우에 이 최대값에서 그냥 뭐 두 점을 이었을 때 가장 길어지니까 최대다, 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뭐 많이 먹으면 살찐다, 뭐 요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어 당연한 말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해설이 아니고. 그래서 뭐 혹시 몰라서 다른 분들의 영상도 좀 이렇게 참고를 해봤지만은 사실 뭐 그런 평행이동 풀이에서 크게 뭐 부연 설명이나 추가적인 언급들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이제 그런 평행이동 풀이에 대한 어떤 좀 더 깊고 엄밀한 얘기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그럼 바로 문제의 상황 파악을 하러 가볼게요. 자, 지금 동점 P가 있고 동점 Q가 있어요. 각각 삼각형 AOB와 삼각형 CDB를 위를 움직이죠. 근데 PQ 벡터 더하기 OE 벡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제곱에. 그러면 최대값을 구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우선 Q가 지금 이 안에서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사실 PQ 벡터는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이 기존의 OE 벡터에 나아가는 방향과 결이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왜? x는 마이너스로 y는 플러스로 나아가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x는 마이너스로 y는 플러스로 나아가죠. 그럼 이거를 기존 방향으로 나아가는 케이스라고 봅시다. 그리고 반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반대는 이런 식으로 방금 그렸던 이런 경우를 볼 수 있겠죠. 어떻게? x성분의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데 그 폭이 너무나도 크면 또 그게 최대값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방향으로 소폭 증진시키거나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크게 키워버려서 결국 우리의 최대 목표, 그러니까 최종 목표가 뭐죠? 이 성분의 절대값을 키우는 거에 부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1,1인 경우, 그러니까 소폭 증진시키고자 할 때는 이 마이너스 1,1인 경우가 최대가 되겠네요. 왜? X성분의 절대값을 키울 때, 최대로 키울 때가 Y성분의 절대값을 최대로 키울 때와 이 공교롭게 일치시킬 수 있어요. 오케이? 이 반대 경우에도 X성분의 이 절대값의 크기를 이 부호 반대로 최대로 키울 수 있을 때가 마침 이 Y성분의 절대값의 크기를 이 부호 반대 방향으로 최대로 키울 수 있을 때가 이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비교를 해볼 수 있고 이 둘 중에 더 큰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두 가지 경우 다 x 성분의 절대값을 가장 크게 키우는 순간과 이 y 성분의 절대값을 가장 크게 키울 수 있는 순간이 동시에 일치하기 때문에 참 공교롭게도 최대값을 명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8,-8을 합성한 이 루트 52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각을 이용해서 풀었는데 각 풀이가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 OE 벡터를 PQ 벡터와 합쳤을 때 이 더했을 때 상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좀 훌륭하게 상쇄를 시키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상쇄가 될 때 그에 대한 수직 벡터의 증가폭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제가 적어놨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OE 벡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한 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로 상쇄시켜버리면 그냥 0이 될 테지만 뭐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지금 만약에 그런 경우가 없다면 이 그에 대한 수직 벡터가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OE 벡터와 반대되는 방향의 벡터와 이 수직되는 이 성분의 증가폭이 최소화가 되어야 그래야 이 결과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OE 벡터와 반대되는 방향의 벡터의 수직 성분의 이 증부는 따지고 보면 좀 부차적인 이 증분이잖아요. 근데 이 부차적인 증분이 최소화가 된다면 당연히 결과도 최소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말해 그건 뭐예요? 이 증가폭이 좀 최소화가 되려면 이 세타가 최소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OE 벡터와 이 어떤 PQ 벡터와의 사이에 예각이 최소화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P는 지금 동점인데 이 세 변 중에 하나에 있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 변에 존재한다면 Q는 지금 이쪽에 존재하니까 X 성분 증가폭이 너무 커져 버려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는 OE 벡터와 완전히 반대 방향을 벡터를 만들 수는 있어도 뭐가 문제죠? 증가폭이 너무 커져 버리니까 이 최소화를 시키는 관점에서는 좀 상충된다고 보이는 케이스고요. 그러면은 이 변 AB나 변 OB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친구는 이 OE 벡터를 지금 평행이동 시킨 건데 이 평행이동 시킨 이 벡터와 이 PQ 벡터가 이루는 각을 뭐 PQ가 이렇다고 하면 이 사이가 이렇게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되겠죠. 근데 뭐 PQ 벡터는 이렇게만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뭐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걸 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말할 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금 서로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커지겠죠. 왜? 뭐 이렇게 나란히 되는 경우가 이렇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이를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이렇게 점점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PQ가 이 선분 AB 위에 나란히 있을 때 이 둘 사이에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최소가 되겠고 이 OB의 케이스는 어떻죠? 이 OB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OB 위에 있을 때 OB 위에 P가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이거랑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간다고 치면은 이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커집니다. 확인해보면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둘 사이로는 이 두 벡터 사이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두 경우 다 뭐다? 결론적으로 이 PQ가 이 한 변 위에 나란히 존재해야 된다. 점잖게 변 OB 위랑 변 AB 각각의 위에.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각은 뭐밖에 없죠? 이 두 개의 각 말고는 없어요. 왜? 지금 PQ가 나란히 위에 있으면 이 벡터의 방향은 이렇게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 친구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각각 세타와 세타 프라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세타, 탄젠트 세타의 값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 지금 이 탄젠트 세타는 곧 이 OE 벡터가 만들어내는 탄젠트 값이니까, OE 벡터가 마이너스 4,2니까 탄젠트 세타는 2분의 1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각도가 몇 도죠? 45도죠? 직각 이등 변삼각형이니까. 그러면 탄젠트 45도 값은 우리가 알잖아요. 1. 근데 백악 공식을 이용해서 탄젠트 2세타 값을 구해주면, 여기선 백악 공식이 필요해요. 세타 3, 탄젠트 2세타는 3분의 4인데, 그럼 이 2세타라는 거는 이 45도보다 큰 무언가죠. 그러면 이 2세타가 45도보다 큰 무언가니까 이 세타 프라임은 세타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줄 사이를 이루는 얘가의 크기가 더 작은 이쪽에 있을 때 이루는 각의 크기가 최소가 돼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둘의 합벡터의 최소값을 구해낼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 위에 나란히 있으면은 뭐 이런 식의 벡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엄밀히 말하면 뭐 이쪽에 있겠죠. 근데 이제 이쪽에다가 쓰면 좀 그러니까 이게 a 마이너스 a 콤마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방향성 자체가 이렇다고 볼 수 있고, 그럼 이거와 마이너스 4,2 벡터를 합쳐주면 a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될 거고, 뭐 각자 제곱해서 최소값 구해주면 a가 3일 때 이게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이 OE 벡터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그에 대한 수직 벡터의 증가폭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 말은즉슨 그거는 두 벡터 사이의 예각이 최소화가 돼야 된다는 거고, 이 P가 선분 AO 위에 있으면 완전한 방향으로 벡터를 맞출 수는 있지만 방향 자체는 X성분의 증가폭이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P는 나머지 두 선분 위에 있어야 되는데 Q는 P와 동일한 선분 위에 존재해야 사이의 각이 최소화 되니까, 그러므로 PQ는 결국 A, B 위에 존재하게 되는 걸 알았다. 물론 이 중간에 어떤 요소가 있었어요? 배각으로 체크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PQ는 A,-A의 성분을 가지는 벡터라고 볼 수 있고, 두 벡터를 더하면 A는 3일 때 최소니까 이때의 값은 루트 2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이 각각의 최대값과 각풀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활용되는 이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서 많이 푸시는데, 뭐 큰 삼각형을 평행이동 시켜야 되고 뭐 작은 삼각형을 평행이동 시켜도 되는데요. 그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PQ 벡터를 분해하면은 OQ 벡터 마이너스 OP 벡터니까 이거는 다시 말해 뭐 PO 벡터라고도 쓸 수 있는데, 거기다가 또 OE 벡터를 합친 거죠. 근데 이 OQ 벡터라는 거는 지금 뭐 이 작은 삼각형 위에다가 쏜 벡터고, 이 동점과 이 동점의 이 종점과 이 OE 벡터를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이 OQ 벡터의 종점과 이 OE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든 동점 Q에 대한 거를 OE 벡터에 의해 평행이동 시켜서 이렇게 B', C', D', B'이라는 새로운 삼각형을 이 큰 삼각형 내부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최소값 M은 사실 이거는 언급드릴 게 없어요. 최소값 M은 당연히 이 Q' 시점에서 봤을 때 최단거리가 돼야 되는 거고, 최단거리라는 거는 그 어떠한 직선에 대해 수직하게 그 직선을 내려 꽂아줘야 되고, 그러면은 각각의 변을 비교를 해서 이 AB, 변 AB의
변 AB 위에 수직하게 쌌을 때 이 최소값인 루트 2가 되는 거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근데 이 최대값 라지 m은 일단 P의 시점으로 보는 게 좋은데, 먼저 이 최대값을 확인해 보기 앞서서 이거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가 선분의 길이를 구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좌표 평면 위에 존재하는 선분의 길이를 구한다는 거는 이 언제나 이 피타고라스가 이용될 수밖에 없겠죠. 뭐 물론 뭐 1,0하고 7,0은 그냥 6이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것도 뭐 6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루트 씌운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행위는 일종의 이 피타고라스가 이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1대1의 비율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1대1의 비율을 유지하는 거는 지금 뭐 11, 45도 이 경우겠죠. 이때 뭐 이 길이가 2분의 1만큼 증가하고 이 길이는 2분의 1만큼 감소하게 되면 빗변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해요. 증가하게 돼요. 정말 동일 비율에서 어떤 선분의 길이를 증가시킨 만큼 어떤 선분의 길이를 감소시키면 결론적으로 빗변의 길이는 증가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지금 이게 식으로 나타낸 거죠. a 플러스 t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t의 제곱에 b 마이너스 t의 제곱이 이 빗변의 길이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건데, 만약에 a, b가 같다고 하면은 a, b가 같은 경우니까 1대1이면 이게 0이 되는 거고, 어찌됐든 t가 변화가 일어나면은 t제곱이니까 반드시 0보다 커지게 되는 건데, 만약에 긴 변이랑 짧은 변이 존재한다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길이가 뭐야 2랑 4가 있는데, 뭐 긴 변의 길이를 1만큼 증가시키는 거, 짧은 변의 길이를 1만큼 감소시키는 게 나을 거야, 아니면 긴 변의 길이를 1만큼 감소시키고 작은 변의 길이를 1만큼 증가시키는 게 나을까요? 무조건 긴 변의 길이를 증가시키는 게 좋습니다. 왜? 제곱수의 관점도 있죠.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할 때 이 변화폭의 크기는 점점 커지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긴 변의 길이를 늘리는 게 빗변의 길이를 늘리는 데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식으로 확인해 보면 a가 b보다 클 때 이 변화는 t가 0보다 변하니까 t가 0보다 큰 거고, 이 수식으로 보면 이 변화값이 a가 b보다 크면 a-b가 무조건 양수고 t도 양수니까 당연히 이 증가폭이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b가 a보다 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변화를 시킨다는 거는 긴 변의 길이를 짧게 시키고 짧은 변의 길이를 길게 시킨다는 거죠. 동일 폭만큼.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0보다 작을 수 있어요. 단 이 범위에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 긴 변 짧은 변 있는데 이렇게 길게 하고 짧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1대1 비율이 넘어가지면서 얘가 또 긴 변이 되겠죠. 그 지점을 넘어가면은 당연히 이 앞의 수식으로 가겠죠.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다? 동일한 이 변화폭을 가지고 있을 때 긴 변을 늘리는 게 압도적으로 좋다. 그런데 일단 이 P의 시점으로 봤을 때 각각의 꼭지점 A와 B에 P가 있다고 하면은 이 1의 논리에 의해서 A는 B', O는 B', B는 C'을 이룰 때 최대라는 거예요. 아니 뭐 이거를 알아냈는데 뭘 그렇게 오래 걸리냐,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두 개가 동점이니까 쉬운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각각의 이 P가 꼭지점에 있다고 했을 때 P가 A에 있으면은 이거는 쉬워요. 왜? 당연히 이 D'이 C'보다 지금
요만큼 증가폭이 더 있으니까 길이가 더 기는 거고, 이 D'보다도 이 B'은 이만큼의 증가폭이 또 있으니까 더 큰 거죠. 뭐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중심이 아니죠. 이 B에서 쐈을 때도 마찬가지로 C'일 때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중심이 O에 있을 텐데, 저거 중심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O에서 이 안에 있는 작은 삼각형 안에 쐈을 텐데, 이 보면은 지금 확실히 C'으로 쐈을 때가 D'으로 쐈을 때보다 더 긴 건 알아요. 왜? 이거는 순전하게 Y 증가폭만, 이 Y 성분만 증가하게 되잖아. 근데 이거 알게 됐는데, 이 B'도 D'보다 크죠. B' 경우도. 왜? X성분의 증가폭이 더 있으니까. 그러면 C'과 B'을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이 C'과 B'을 비교해줄 뿐만 아니라 이 중간의 경우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어떤 경우다. 지금 C' 같은 경우는 좌표가 3,3일 테고 평행이동했으니까 B'은 4,2인데, 지금 이게 5를 기준점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1대1의 비율을 가진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 어떤 걸 늘린 만큼 어떤 한 변의 길이를 줄이면 당연히 증가하게 된다 임을 확인했었죠. 1에서. 그러니까 이 C'과 B' 사이에 있는 모든 거에 있어서 이게 증명이 된다. 오케이. 되게 거창하게 말한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러한 이 증가 감소에 대한 이런 이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좀 더 해석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알고 있는 것이,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이 각각의 꼭지점에서 쐈을 때 최대가 되는 지점을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1의 논리에 의해 A는 B', O는 B', B는 C'을 이룰 때 최대인데, 여기서 선분 AB'으로 중심각의 크기가 45도인 부채꼴 SO를 만들 수 있고, 선분 BC'도 그렇게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부채꼴을 만든 거예요. 지금 A는 A에서 중심각이 45도인 부채꼴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고, B는 중심각이 또 마찬가지로 45도인 부채꼴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O에서도 마찬가지로 만들 수 있죠. 근데 여기선 부채꼴의 이 각이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거죠. 그런데 보면은 이걸 들어가기 앞서서 이거를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보면 이 중심각의 크기가 0도와 60도 사이일 때 이 부채꼴 내부에 이 어디서 두 점을 이어도 이 어디에서 선분을 만들던 이 최대 길이는 이 반지름의 길이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최대 길이는 당연히 어리예요. 확인해 볼까요? 이 정삼각형인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60도가 된다고 볼게요. 그럼 여기가 어리면은 정삼각형이니까 여기도 어리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갈수록,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수록 길이가 점점 줄어들죠. 그렇죠. 높이로 다가가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다시 또 가다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구간에선 감소를 하고 요 구간에선 증가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또 이 각각의 경우에서 여기도 어리고 여기도 어리니까 최대 길이가 어림을 이 영역에서 증명을 해냈죠. 뭐 다른 데서는 안 긋냐 뭐 이럴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정사각형의 경우에는 지금 어디로 그어도 다 똑같아지니까. 왜? 세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각도 같고 정사각형의 케이스니까 어디를
기준점으로 잡든 다 똑같은 경우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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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뭐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형성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이렇게 갈 때도 점점 이 반지름의 길이보다도 짧아지죠. 왜? 왜냐면은 뭐 여기서도 1의 논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늘리면 늘릴수록 긴 변은 늘렸으니까 긴 변은 늘리고 뭐 긴 변을 늘린 만큼 뭐 긴 변을 늘린 만큼도 아니죠. 지금 좀 더 비스듬하게 감소되니까 확실히 이 계속 이 얼로 갈 때 증가된다고 볼 수 있고 뭐 그렇게까지 할 것도 없고 그냥 감소가 되죠. 결국 이 반지름의 길이가 이 중심각의 크기가 이 0도와 60도일 때는 최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뭐 예각삼각형일 때는 더 심하죠. 왜? 여기가 얼이고 여기가 현의 길이가 될 텐데 점점점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를 또 하게 될 텐데 이 현의 길이가 얼보다 명백하게 작으니까 뭐 어디 지점을 그어서 하든 되겠죠. 오케이. 어쨌든 반지름의 길이가 이 부채꼴 내부에 어디를 잇던 어디 변을 이어서 만든 선분의 길이던 이 반지름의 길이가 최대가 되는 건데 만약에 60도보다 커지면 현이 가장 길어져요. 왜? 그때부터는 현이 어떻게 되죠? 현이 얼보다 명백하게 커지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를 뭐 몇 도로 잡을까? 이렇게 가다 보면 계속 감소하겠죠. 계속 감소만 하게 될 거야. 뭐 이거는 확실히 둔각이긴 한데 뭐 70도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결국 여기에 수직하게 찍고 계속 감소하는 형태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디를 기준점으로 하든 똑같아요. 뭐 이쪽으로 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쪽으로는 지금 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기준이 지금 이 현이니까. 그래서 60도보다 클 때는 현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60도보다 클 땐 이 현의 길이가 최대가 되는 거고 이 60도 이하일 때는 이 반지름의 길이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뭐? 이 부채꼴 내부 영역에 어디를 있든 간에. 그러면 여기 각각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45도 각도가 중심각인 이 두 가지 경우 S1과 S2의 영역에서는 우선 S1의 영역, S1 영역에서는 이 선분의 길이가 지금 AP라고 볼 수 있겠죠. 이 AP가 사실상 이 AB 프라임의 길이인 거고 이 부채꼴에 있어서 이 부채꼴 내부에 어디를 있든 이거의 길이보다 길어질 수가 없다고. 근데 이 길이가 뭐 루트 52가 나오죠. 그래서 일단 S1의 영역에 있어서는 증명이 됐어요. 근데 이게 증명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P가 이 AOB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방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형광칠한 이 시점에 있어서는 루트 50이라는 이 값이 루트 52라는 이 값이 가장 긴 길이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 이 작은 삼각형으로 쏜 길이 중에. 그쵸? 애초에 이 내부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증명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 S2 영역에서는 어떻죠? 길이가 지금
BC 프라임이니까 BC 프라임에 대해서는 3,3에다가 53 하니까 루트 34가 되는 거고 명백하게 얘가 크니까 이거는 좀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 루트 34라는 길이가 여기서 시작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가장 긴 길임이 증명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 가장 긴 길이가 이 루트 52보다 작기 때문에 이 루트 52는 S1 영역과 S2 영역 각각의 경우에서 그러니까 영역이라기보다도 지금 이 변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시점. 그러니까 이 부채꼴이 차지하는 이 삼각형 AOB의 변에 있어서의 이 AB 프라임이라는 이 길이가 가장 긴 길이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 S3에서는 얘는 이제 반지름을 못 쓰잖아. 그럼 얘는 반지름을 못 쓰면은 뭐 되게 곤란한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 할 수 있어. 어떻게 된다면은 만약에 지금 여기 현의 길이를 만들 수는 없어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의 길이로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서 쏘든 간에 현의 길이를 형성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 부채꼴의 영역에 있어서는 현의 길이가 가장 이 긴 변의 길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가능성이 있는 애니까. 근데 이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5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현의 길이는 40인 루트 40인 거고 이게 이 영역에서 이 S3가 차지하는 이 삼각형 AOB의 변 중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긴 변의 길이인 거예요. 근데 이거조차도 루트 52보다 작아. 그러면은 쏴볼 필요도 없겠죠. 결국 그래서 루트 52가 가장 긴 길이가 되는 거임이 이런 식으로 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S1과 S2, S3라는 각각의 영역은 이제 부채꼴의 원리에 의해서 최장 길이가 각각 결정이 되는 건데 각각의 최장 길이가 결정됐다면은 여기서 최장 길이가 결정이 됐다면은 서로의 최장 길이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만약 가장 크다면 이때 길이가 가장 크다면은 나머지 경우를 다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도 다 증명을 해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AB 프라임이라는 게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투의 논리에 의해 둘 중에 더 긴 선분의 길이가 S1과 S2 영역에 대해서 제일 긴 선분임이 증명이 되는데 이는 AB 프라임이고 루트 52인 거예요. 이 OB 프라임으로 만든 부채꼴 S3는 현의 길이가 루트 40이므로 루트 52보다 작기 때문에 이 S3 내에서는 삼각형에 연결해 볼 필요도 없이 AB 프라임이 최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 최대값이 이때 최대다 임을 좀 증명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뭐 혼자 풀 때는 상관이 없지만은 사실 알려주는 뭐 해설지나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뭐 좀 보다 보면은 약간 뭐 딱 봤을 때 이때가 가장 기니까 뭐 아니면 직관적으로 이게 가장 기니까 뭐 최대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공부를 왜 하나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죠. 직관적으로 다 보이고 뭐 가장 길고 가장 짧은 게 눈으로 딱 보면 다 보이는데 그래서 조금 약간 뭐 아쉬움에 좀 영상을 만들게 된 거고요. 뭐 기하 선택자 수가 적으니까 뭐 그런 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좀 어쨌든 이렇게라도 해서 여러분이 어떤 중학 수학에 대한 좀 더 깊은 관점이라던가 그런 걸 알아가셨다면은 저는 뿌듯하고요. 뿌듯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하신 분이 없다는 거에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뭐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겠죠. 사실 마음이 아프진 않아요. 다 해야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쵸? 그래서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더 얘기해봤자 좋을 게 없죠. 더 얘기해봤자 좋을 게 없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